이 동치미 맛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시아버지께서 병상에서 하신 그 말 한마디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사랑을 재현하는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치와 동치미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착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시집와서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한국과 이렇게 깊게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김치가 제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줄은요. 어릴 적 저는 소화를 잘 못 시켜서 발효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요구르트나 치즈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다가 점점 다른 나라의 발효음식으로 눈을 돌렸죠. 그러다 대학 때 한 친구가 한국 김치를 소개해줬어요. 이거 먹어보면 속도 편하고 정말 맛있어. 처음엔 그 독특한 맛에 조금 놀랐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김치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졌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직접 담가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 양념을 만드는 과정이 어찌나 흥미롭던지요. 그때 만든 김치를 친구들에게 나눠줬더니 너 김치 장사해도 되겠다는 농담까지 들었죠. 이런 김치 사랑은 제가 남편 민준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저는 발효음식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그날 발표 끝 무렵에 한 한국 남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직접 김치를 담가 보셨나요? 그게 민준이었습니다. 민준과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김치와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면 그는 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를 이야기하며 제 열정에 공감해 주었어요. 그렇게 이어진 대화는 우리의 첫 만남에서 시작해 몇 달 뒤 제가 한국에 오면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이었지만 민준과 결혼하면서 저는 진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몇 년 전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지내셨던 이야기나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동치미가 시아버지께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의 표현이었는지는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죠.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중인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아휴, 이런 땐 이 어메가 담근 그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에는 무슨 동치미를 사다 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전통 동치미를 사오고 유명하다는 브랜드 제품도 사다 드렸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 입 드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게 아니야. 네 어메가 담그던 그 맛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녀가 가족들에게 남긴 음식과 추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 맛을 꼭 재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의 동치미 맛을 찾아내겠다고요.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이 도전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제가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한마디는 단순히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속에 담긴 깊은 그리움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동치미가 시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알고 싶어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 어머니가 동치미를 어떻게 담그셨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글쎄 어릴 적엔 그냥 그릇에 담겨 나오면 먹기 바빴지. 특별히 기억나는 건 무가 아주 아삭하고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약간 단맛이 났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머니의 동치미가 어떤 맛일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동치미에 대해 가족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고모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은 반가운 목소리로 동치미. 아, 너희 어머니가 참 정성 들여 담그셨지. 나도 종종 배우곤 했어. 기억나는 대로 가르쳐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고모님과의 통화는 제게 큰 단서를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꼭 우물물처럼 깨끗한 물을 써야 맛이 난다며 차가운 돌을 이용해 물맛을 조율했다고 했습니다. 고모님은 또 무가 아주 달고 신선해야 했어. 그리고 생강을 많이 넣는 편이었고 가끔씩 배도 갈아서 넣었지.
라며 귀중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신선한 무와 배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며 어머니가 이곳에서 재료를 사셨을 모습을 상상했어요. 시장에 할머니가 동치미 담글 건가 봐요. 하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을 때는 마치 시어머니께 응원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는 준비되었고 고모님과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본격적으로 동치미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재료 손질부터 물 맞추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죠. 고모님이 어머니는 항상 이 정도로만 물을 썰었지 라며 보여주시던 손놀림을 따라하려다 보니 손목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에밀리, 잘하고 있어. 여기서 조금 더 얇게 썰어야 아삭한 맛이 살아난다니까. 이렇게요? 그래. 이제 됐다. 남편과 고모님의 칭찬에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동치미에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이게 아니라라고 하셨던 이유를 찾고 싶었죠. 그리고 그 답은 마지막 순간에 고모님께서 무심코 꺼내신 한마디에서 나왔습니다. 아, 새우젓 국물. 어머니가 아주 약간만 넣곤 하셨어. 그게 시원한 맛을 내줬거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새우젓을 찾아다니며 동네 슈퍼마켓을 샅샅이 뒤졌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치미 항아리를 마당에 묻고 발효될 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과연 이 동치미가 시아버지의 추억 속 그 맛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동치미가 있기를 기다리던 며칠은 정말 길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께 처음 만든 동치미를 대접할 날이 찾아왔죠. 저희 가족은 긴장된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국물을 따라 시아버지께 건네는 순간 온 집안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어딘가 조금 부족해. 네 어메가 담그던 그 깊은 맛이 덜한 것 같아. 그 말씀에 가족 모두 실망한 얼굴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도전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뭔가 하나가 부족한데 그게 뭘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준 씨, 혹시 어머니께서 동치미를 담그실 때 특별히 강조하셨던 게 있었어요? 글쎄, 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던 기억은 나는데 그 외엔 모르겠어. 고모님께도 물어봤는데 이미 다 알려주셨다잖아. 그때 남편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아, 우리 동네에 김치 명인이 계시는데 그분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때?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김치 명인을 찾아갔습니다. 명인으로 알려진 박 여사님은 60년 경력을 자랑하는 분으로 그 집에서 파는 김치는 늘 완판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처음 뵌 박 여사님은 연륜이 느껴지는 온화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동치미에 얽힌 사연을 설명하자 박 여사님은 잠시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 드릴 동치미를 담그는 거라니 그 마음이 참 곱다. 동치미라는 게 단순히 맛이 아니라 정성에서 오는 거란 걸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여사님, 시어머니의 동치미 맛을 재현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비법이 있는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내가 비법을 쉽게 알려주는 성격은 아니야.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잘 들어라. 동치미는 내가 쓰는 물, 재료의 상태, 그리고 내 손끝의 정성이 전부다. 박 여사님은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 모든 디테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물의 선택, 동치미 국물은 물맛이 좌우해 그냥 수돗물 쓰면 그 맛이 안 나지. 생수로 해도 괜찮지만 차갑고 깨끗한 물을 써야 해. 옛날엔 우물물을 썼다고들 했지. 배와 무의 조화. 무는 단단하고 아삭한 걸 골라야 해. 너무 크거나 무른 건 안 돼. 배는 잘 익은 걸 쓰되 너무 달면 국물 맛이 과해져. 양념 비율, 생강과 마늘은 꼭 적당히. 생강이 너무 많으면 국물이 텁텁해지고 마늘이 과하면 쓴맛이 날 수 있어. 새우젓은 마지막에 조금만 넣는 게 비법이야. 그게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줘. 숙성 과정. 발효는 서두르면 안 돼. 온도를 잘 조절하고 너무 따뜻한 곳에 두지 마. 서늘한 곳에서 천천히 익혀야 제맛이 나. 박 여사님의 세세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완성된 동치미 국물을 맛보니 그 시원함과 깊이가 차원이 다르더군요. 너도 이 맛을 낼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날 집에 돌아온 우리는 박 여사님의 조언대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물을 고르고 배를 손질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남편은 이번엔 아버지도 좋아하시겠지 라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정성껏 다듬고 박 여사님의 비법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동치미를 완성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 마당에 묻으며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삭였어요. 이번엔 꼭 그 맛이 나길. 며칠이 지나고 항아리에서 나는 시원한 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국물을 맛보며 발효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남편도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확실히 맛이 깊어지고 있어. 이번엔 느낌이 좋아. 이제 마침내 동치미를 꺼낼 날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시아버지가 이번에는 그 맛을 인정해 주실까요? 며칠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항아리를 열며 나는 그 시원하고 새콤한 향기에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완성이다. 시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 동치미 맛이 이번엔 꼭 통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동치미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과 고모님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드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세 모금.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의 얼굴에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도 어딘가 살짝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살짝 좌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시아버지가 더 만족하실 방법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물을 드시며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어메가 니를 봤으면 참 좋아했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동과 아쉬움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하던 중 시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동치미를 만들었던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메가 동치미를 담글 때 꼭 나를 부르곤 하셨지. 그때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면 그 물로 물을 헹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물이 깨끗해야 동치미 국물이 맑고 시원해진다.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박 여사님께 배운 물의 중요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걸까요? 물에 따라 동치미 국물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저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마지막 시도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근처에 깨끗한 물이 나는 산속샘을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우물물 대신 차가운 샘물을 써보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그곳에서 물을 길어오며 저는 이 동치미에 담길 진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번엔 꼭 그 맛을 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께 진짜 어머니의 동치미를 다시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 에밀리, 너 정말 대단해. 아버지도 그 마음을 아실 거야. 샘물을 가져와 다시 동치미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님의 조언대로 재료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하게 손질했습니다. 무는 얇고 일정하게 썰었고 배는 단맛이 적당한 것으로 골라 넣었죠. 생강과 마늘의 양도 꼼꼼히 조절했고 새우젓 국물은 마지막에 살짝 더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동치미를 다시 항아리에 담아 마당에 묻었습니다.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항아리 옆을 서성이며 발효 과정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항아리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빨리 익진 않아라며 저를 웃게 했지만 그 역시 이번 결과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항아리를 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물을 맛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 만든 동치미보다 훨씬 더 깊고 깔끔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고모님도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거다. 어머니가 담그시던 그 맛이 확실히 느껴진다. 에밀리,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동치미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시아버지께 대접했습니다. 동치미 국물과 물을 담은 그릇을 시아버지께 올릴 때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번엔 꼭 그 맛이 맞길. 시아버지께서는 국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모금을 천천히 음미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거다. 네 어메가 담그던 그 동치미 맛이야. 그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족하시는 걸 보니 나도 너무 기뻐. 시아버지께서는 동치미 국물을 드시며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 그릇의 동치미가 가족 모두를 연결하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죠.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푸짐한 식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제가 만든 동치미와 갓 담근 김장김치, 그리고 고소한 향이 솔솔 나는 수육 한 접시가 놓여 있었죠. 옆에는 남편이 정성껏 구운 군고구마가 노랗게 익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기다리기 힘드네요. 남편은 젓가락을 들썩이며 장난스레 투덜댔고, 고모님은 기다리긴 뭘 기다려. 어서 먹자라며 웃으셨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께서 동치미 국물을 한 모금 드시며 입맛을 다시셨습니다. 이 국물 한 그릇이면 밥 한 공기를 그냥 먹겠다 하시는 말씀에 남편이 곧바로 밥을 퍼다 드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김장김치랑 수육도 같이 드셔보세요. 에밀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께서 김장김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네. 이 정도면 너희 어메가 하던 거랑 비슷하다. 고모님은 김장김치를 한 입 빼어 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거 제대로 배웠네. 다음 김장은 너희가 다 해도 되겠다. 수육을 동치미에 찍어 먹은 남편은 입안에서 퍼지는 맛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동치미의 시원한 국물이 수육의 고소한 맛을 싹 잡아주네. 와, 이건 진짜 레전드야. 저도 동치미 국물과 김장김치를 곁들인 군고구마를 먹어보았는데 그 조화로운 맛에 깜짝 놀랐어요. 달달한 고구마와 김치의 매콤한 맛, 그리고 동치미의 시원함이 입안에서 춤추듯 어우러졌죠. 에밀리, 이 군고구마와 동치미 조합은 어디서 배운 거야?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배운 건 아니고 그냥 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군고구마를 동치미 국물에 살짝 적셔 드시더니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별미구나. 옛날에 너희 어메랑 이런 식으로 먹었으면 더 자주 군고구마를 구웠을 텐데. 그날의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웃음과 이야기가 넘치는 축제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크게 웃으시는 모습에 남편은 눈가가 촉촉해졌고, 저는 이 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번엔 뭘 만들어 볼까요? 이제 저희 가족의 레시피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고모님이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다음엔 잡채지. 너희 어머니가 잡채도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 이렇게 저희 가족의 식탁은 사랑과 추억, 그리고 웃음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 동치미 한 그릇이 가져다 준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드신 동치미 국물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연달아 드시던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에휴,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구나. 이렇게 시원한 맛은 정말 오랜만이다. 그 말씀에 모두 환하게 웃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아버지는 동치미 무까지 아삭하게 드시면서 네 어메가 하던 맛이 딱 이런 맛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도 늘고 얼굴에 생기가 돌며 점점 더 활력을 되찾으셨죠. 시아버지께서 산책을 하시며 에밀리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한국 며느리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니 시아버지께서 더 빠르게 좋아지시는 거겠지. 그런데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어떨까? 저는 한국의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 뉴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과 음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했었죠. 그런 어르신들께도 저희 가족이 만든 김치와 동치미처럼 따뜻한 음식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김치를 조금씩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동네를 조금씩 둘러보며 김치를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분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소식이 점점 퍼지면서 이웃분들께서도 저희 마음에 공감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동네의 한 아주머니께서 김치를 드신 후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에밀리 씨, 김치가 참 맛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도 돕고 싶어요.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동네 주민 몇 분이 모여 김치를 함께 담그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도 재료를 좀 가져올게요. 김장을 같이 담그고 나누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어느 추운 겨울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김장을 담그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예전 방식대로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면서 서로의 추억을 나눴고, 젊은 사람들은 양념을 만들고 김치 속을 버무리며 도움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 건 오랜만이네요. 고모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김치를 담그는 동안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이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장이 끝난 뒤에는 어르신들께 김치와 함께 수육, 동치미, 군고구마 등을 나눠드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그 자체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동치미 국물 정말 시원하네. 속이 다 풀린다. 수육이랑 김치 조합이 끝내주네요. 이렇게 푸짐한 대접을 받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외국에서 오셨다면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니 참 고맙소. 이런 며느리를 둔 네 시아버지는 복이 많으신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만든 음식과 마음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그날의 잔치를 계기로 마을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후로도 김장 시즌마다 다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전통이 자리 잡았죠. 저는 음식을 통해 가족과 이웃을 연결하는 이런 따뜻한 활동을 더 확장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나중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줄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난 항상 응원할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한 포기, 동치미 한 그릇이 가진 힘을 믿으며 말이에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가족을 넘어 이웃, 나아가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한 그릇의 음식을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